황영석 정치 칼럼니스트. 이 나라의 지식인들은 사라졌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관련된 헌법과 법률로 볼 때 내란이라 규명할 수 있나? 국민의힘 12명의 국회의원 배신자로 인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헌법재판소로 넘겼을 때 판결은 첫째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고 둘째 위헌적 포고령을 발동했으며 셋째 계엄군이 국회 진입과 봉쇄를 시도했으며 넷째 선관위 시설의 진입을 시도했으며 다섯째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 권력 남용을 적시했으나 요약하면 민주적 기본권과 권력 분립의 체계를 전면 위협했다고 하며 국가기능 중단 행위, 민주적 기본권 침해, 권력 남용을 적용하여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고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으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다. 국가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헌법 제77조 1항은 무엇이며 또한 전시나 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계엄법 제2조 2항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실행하기 전에 탄핵되지 않을 이유임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 전 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이종선 국방부 장관 등 22명을 탄핵했으나 2023년 해병대체 모 일병의 순직과 관련해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즉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의 약 2.2%만이 탄핵 인용이 되었을 뿐 그 외에 97.8%가 기각 혹은 각하될 사유를 고의로 탄핵했다면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사유가 된다. 둘째는 더민주당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에게 특별활동비를 0으로 삭감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이며 셋째는 재해 대책과 아이 돌봄과 청년 일자리, 군의 처우 개선에 관련한 예산의 광범위한 삭감, 넷째는 더민주당 대표 이재명 제1심 선고 전 대규모 시위로 판사 겁박, 다섯째는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세력의 헌정질서 교란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발동했는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상책인 듯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나라는 어찌 될까? 다시 말해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의 두 가지 핵심 이유라면 첫째 반헌법적 체제 세력을 청산하고 둘째로는 부정선거를 규명하고 척결하려고 비상계엄군이 선관위로 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나 검사의 공인은 간고 덮고 국회의원들은 배지 지키기에 연연하고 언론인과 방송인들은 공사를 분간 못하고 실질적 의회 권력의 시녀가 되었고 대학 교수 등 지식인들은 자신의 머리에만 지식이 있을 뿐 이런저런 이유로 날카로운 논리로 국가의 양적 질적 발전을 마비 혹은 퇴락시키는 반사회적인 형태를 질타할 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정기관은 수용자가 근무시간 내에 1시간 이내에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운동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위법 행위이며 더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에게 하고 있는 모든 잘못을 방관하면 어느 날 우리에게 동일한 문제가 달라붙게 될 것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국민은 이를 감시하고 제한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 권력이 남용될 때 국민은 침묵이 아닌 참여로 대응하거나 4.19 혁명처럼 시민의 감시와 저항이 작동될 때 건강한 국가가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는 것이 평범한 진리이다.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안의 약 97.8%가 각하 혹은 기각 사유라면 이를 근거로 발동한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규정해도 아무런 지적 없는 지식인은 살았으나 송장이나 마찬가지이다.